두 번째 퍼널 설계하기 언박싱 퍼널입니다. 여러분 언박싱이라고 말 많이 들어봤죠? 새로운 상품을 꺼냈을 때 박스를 오픈하고 거기 있는 상품을 꺼내보는 걸 언박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박싱 퍼널은 1에서 100달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박싱 퍼널의 특징이 뭐다?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초로 고객이 자기 신용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비싼 거를 구매하지는 않으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1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상품을 제안해서 고객이 쉽게 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카드의 구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언박싱 퍼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박싱 퍼널에는 북 퍼널, 장바구니 퍼널, 도전 퍼널 이 세 가지 퍼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의 상품을 팔 때는 언박싱 퍼널은 어떻게 한다? 박싱을 연 다음에 상품을 하나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기 때문에 상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언박싱 퍼널의 특징입니다. 거기 반면에서 가치 사다리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프리젠테이션 퍼널은 뭐냐 묶어서 통째로 판매하는 겁니다. 왜? 단가가 자체가 높아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오디오북, 홈스터디 교재, 그죠? 브랜드 설계자 책, 트리플 설계자 책 이걸 묶어서 번들로 840다에 바로 프리젠테이션 퍼널을 판매한다에 비하면은 언박싱 퍼널은 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 사다리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셨죠? 책, 오디오북, 그다음에 트래픽 설계자,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처음에 언박싱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뭘 먼저 한다? 책 한 권을 먼저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박싱 부분의 핵심은 뭐다? 고객이 구매 부담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안하느냐? 책 무료로 드릴게요. 단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라고 무료로 책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업세일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팔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토어라고 그래서 상향 판매를 한 번, 두 번까지 끌어내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언박싱 퍼널의 가장 기본적인 퍼널의 구성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퍼널 마케팅을 공부해서 퍼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퍼널 맵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퍼널 맵은 결국 뭐다? 고객이 구매 예정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 요정으로 고객을 내 퍼널로 들어오게 하고 가치를 제안해서 더 큰 가치로 제안할 것인가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맵을 그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로 퍼널 맵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퍼널 마케팅 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퍼널 맵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97달러를 바로 판매를 했을 때 자, 1%의 전환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매출이 197달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박싱 방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첫째 뭐였죠? 무료로 CD를 무료로 준다고 그랬죠. 그죠? 무료로 준다고 한 다음에 택배비를 받고 한 사람들한테 그죠? CD를 팔았어요. CD를 팔았더니 8%나 구매를 한 거예요. 8%를 구매를 해서 몇 명이 8명이 100명 중에 8명이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8명을 대상으로 해서 197달러의 추가 상향 제한을 했더니 그중에 25% 그죠? 2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매출은 뭐다? 197달러인데 그냥 팔았을 땐 197달러의 매출이 나왔지만 이렇게 언박싱 형태로 업세일을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394달러의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여기서는 고객의 리드를 한 명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8명을 확보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이 8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가치 항력을 통해서 매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객도 그만큼 더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죠? 바로 이게 언박싱 퍼널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돌출 주문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돌출 주문서가 우리 국내 쇼핑몰 솔루션에서는 아직까지 잘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매하는 것 자체가 중간 단계, 결제 단계에서 바로 추가 구매를 못 하는데 이 돌출 주문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카트 끌고 이렇게 마트에서 나가다 보면은 우측 좌측에 막 물건들이 쫙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싸면서 이거 있으면 사고 싶은 제품들을
부담 없이 가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옆에 뒀잖아요. 그게 바로 돌출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카드를 결제하기 바로 전에 체크 하나만 하면은 그 상품이 구매에 추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을 돌출 주문으로 해서 여기 체크만 딱 하면은 그 가격이 구매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아마 리디자인의 솔루션에는 이 다음 버전 3월 달에 런칭되는 다음 버전에는 이 돌출 주문 자체가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널 마케팅을 할 때 훨씬 더 고객의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를 업세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배송비 부담. 이래서 그죠? 배송비만 세금 무료고 배송비만 37달러 부과하면은 했더니 이 중에서 3명에 1명 그죠? 33% 정도가 더 돌출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 중 1명이 이런 상향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1명을 구매 전환시키는 데 대한 비용을 우리 CPA라고 그러죠. 그죠? 광고비를 20달러를 들여가지고 그죠? 그리고 1명이 만들어낸 그죠? 고객당 평균 매출액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거를 ACV를 100달러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얼마 이익이 났나? 이익이 80달러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북퍼널의 언박싱 퍼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퍼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언박싱 퍼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비싼 금액을 아이템별로 짜개고 쉽게 고객이 구매를 하게 한 다음에 추가적인 가치를 제안해서 전체적인 매출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퍼널의 구성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박싱 번을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뭐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이런 책들을 러셀 브런슨의 사이트 가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걸 여전히 이 북퍼널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 브런슨도 가장 성공적으로 퍼널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책 퍼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 퍼널 하나만 제대로 익히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매출을 상승시키는 그죠? 수익을 상승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바로 마케팅 퍼널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처음에 책을 판매하는데 그죠? 책을 제안하는데 무료로 제안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돌출 주문서를 통해서 업세일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오토라고 그래서 한 번의 제안을 통해 가지고 또 상향 판매를 하고 또 추가 상향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트래픽을 더 끌어오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북포너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북포너를 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DVD나 강의 MP3나 보고서나 소책자나 이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퍼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뭐다? 헤드라인과 스토리와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구성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정 블록과 논리 블록, 공포 블록이라고 합니다. 러셀 버넌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매를 할 때 그죠? 감성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그죠? 구매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보다 이성적으로 자기 구매를 정당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구매를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것 같지만 되게 감정에 의존해서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은 행동과학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구성도 첫 번째는 뭐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에 먼저 호소를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구매자를 위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걸 보여주고 그러면 마지막에 블록은 뭐냐? 결국 구매를 할 때 어떤 시간적인 제한, 수량적인 제한, 기회의 제한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촉발하는 이런 3단계 논법을 통해서 도입부와 중간부와 그죠? 하단부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냐 주문할 때 심리학인데 첫 번째 보여줄 때 같은 경우는 가격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기본 정보를 넣게 하는 거예요. 주소 정보를 넣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줄 때 책 주소를 먼저 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질문해서 주소를 먼저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원 정보라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를 넣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테스트한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소를 넣었을 때 오히려 전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뭔가 집으로
우편으로 받는 게 더 가치 있는 뭔가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구매 전환율이 높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갖추기 필요한 같은 경우는 우선 가격을 앞으로 꺼내지 말고 먼저 제안을 한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런 구매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돌출 주문 같은 게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체크 하나만 함으로 인해서 추가 주문이 일어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죠? 뭐 이런 돌출 주문은 간단하게 해야 된다. 27달러 오디오북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47달러 추가하여 땡땡을 뭐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평상시보다 좀 더 파격적인 가격을 통해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희소성들, 그죠? 긴급성들을 제한해 주는 것 자체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향 페이지인 겁니다. 상향 페이지. 이걸 O2O라고 합니다. 오더 원타임 오퍼라고. 여러분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한 마케팅 퍼널 설계 되게 중요한 용어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신 돌출 주문은 뭐다? 구매를 카드를 끌기 전에 제한하는 게 돌출 주문이라면요. 바로 상향 페이지 O2O는 뭐냐? 카드를 결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거 바로 O2O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들 잠깐만요. 결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도 나오죠. 그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아직도 구매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구매 순환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추가 업셀이나 크로스셀 같은 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아직 주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오토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평소 이 비즈니스와 관련 앞에서 구매한 거 관련돼서 더 가치 있는 거. 아까 책을 구매했으면은 운전을 하면서 오디오로 책을 들으세요. 이런 거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또 한 번 더 해서 책에 대해서 영상으로 공부해서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돌출 질문이나 아니면 오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랜딩과 관련성 있는 상품, 더 보완되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지 배치되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매 전환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T의 원칙은 동일한 물건을 더 팔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특히 북퍼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버튼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 사용함 버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엄청난 할인가의 상품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하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주문 버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향 판매는 좀 더 싼 걸 제한하는데 이거는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페이지 다음에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감사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감사 페이지를 통해서 약속한 거에 대한 거를 배송 정보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후속 퍼널인 웨비나 퍼널이나 일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추가적인 업세일을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퍼널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북퍼널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요. 여러분들 매출이 달라지고 그죠?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퍼널 설계하면서 다음 우리 과정을 통해서 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